일반적으로 임용고시 본다고 할 때 인강은 듣고 인강 교재도 풀고 기출도 풀지만 까지는 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고득점을 해낸 합격생들이 하는 방법, 심지어 초수였던 합격생도 해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합격하는 전공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2027학년도 합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전공 고득점을 하는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합격 수기를 통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컷에서 플러스 10점, 15점, 막 20점까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수석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 말도 안 되는 고득점을 하는 거지 하고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서를 읽는다는 점이었어요. 전공서를 되게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정말 고득점하고 합격해 버리려면 이렇게 전공서를 깊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시험이 결국 이 전공서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출제위원이 보는 것도 전공서고요. 우리 인강 강사님들이 가르치기 위해 보고 있는 것도 전공서고요. 채점위원이 채점하려고 보고 있는 것도 결국 전공서입니다. 그래서 전공서를 정말 깊게 깊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다 보면은 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모든 문제를 다 잘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합격생이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정말 깊고요.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 디테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처럼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고 출제위원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문제를 꼬고 있을 때는 결국 전공서를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합격 커트가 얼마나 낮아지든 얼마나 오답률이 높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답을 맞춰갈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우리 2시간짜리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에서 10분짜리로 요약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영화에 대한 퀴즈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 10분짜리로 하이라이트 요약된 영상을 본 사람도요. 이 영화의 줄거리 알고 있고요. 핵심 인물 누군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끝나는지 결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진 사건들, 디테일들, 그 인물들의 감정 변화 이런 건 잘 모르고 있겠죠. 하지만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사람,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봤던 사람은요. 각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들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퀴즈 푼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화 여러 번 본 사람이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강사 선생님들이 교재 만들면서 강의 만들면서 각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다 출연해서 하이라이트를 모두 뽑아줬고 그 결론도 알려줬지만요.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배경, 맥락, 그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학자들이 왜 이 이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들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론들이 가진 핵심 그리고 결론만 알고 있을 뿐이죠. 이게 물론 임용고시를 처음 이해하기 위해선 좋은 도구가 되지만요. 이 시험을 한 번에 끝내고 정말 고득점으로 완벽하게 내가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1차 서적까지 원서까지 꼼꼼하게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임용고시 본다고 할 때 인강은 듣고 인강 교재도 풀고 기출도 풀지만 전공서, 원서까지는 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서를 깊게 깊게 읽는 거, 전공서를 가지고 점수를 1점이라도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소수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고득점자들이 전공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내 공부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서를 읽는 데에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 강점 과목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수능에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이렇게 과목들이 펼쳐져 있죠. 이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처럼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작은 과목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임용고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과목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전공 80점 중에도 배점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가장 큰 파트 빼고요. 뭐뭐론, 뭐뭐론, 뭐뭐론 이렇게 하면서 약 8개에서 10개 정도의 과목이 각 전공별로 있거든요. 따라서 이 10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전공서 읽어볼 건데요. 내가 고른 전공이긴 하지만 전공 시험 보려고 과목을 보면요. 그중에는 분명히 내가 하기 싫은 과목도 있고요. 내가 학부 때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과목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좋아해서 그치 내가 이런 거 배우려고 이 전공 선택했지 할 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들 있는
있는데요. 우리가 전공서를 읽는 목표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과목이 10개 있다고 하면요. 각 과목당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6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가 아무리 잘해도 최대 100 점을 넘길 수 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공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 최대 점수는 6 점이고요. 우리 그 6 점이 난이도 상중하로 난이도 하 2점, 중 2점, 상 2 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공서 있는 목표는 뭐냐? 바로 난이도 하는 물론, 중은 물론 마지막 상까지 맞춰서 이 과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 6 점을 모두 얻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난이도 하짜리 문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 난이도 상짜리 문제 모두 다 정복해 버리겠다. 남들이 난이도 상에서 틀릴 법한 것도 이 과목은 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마저 모두 맞춰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전공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강점 과목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전공서를 읽을 건데 그 전공서를 읽는 데 도움을 줄 도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단어 사전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공서를 읽다 보면요. 아무리 내가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용어들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유추할 수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는 단어 사전을 꼭 써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다음 사전이고요. 우리 이건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전에 해당 용어를 검색해 보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자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들은 한자가 많잖아요. 그 한자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한번 검색해 보면 아 이런 뜻이었어 하고 나서 다시 전공서를 읽으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단어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구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과목인 만큼요.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와 나 지금 배운 거 내년에 학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론에 깊이 빠져보면 좋습니다.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결국 실제적 상황을 가지고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들을 보면서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이거 진짜 참신하다. 아 애들은 이런 거 모를 텐데 이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를 텐데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우리 과목의 전문가인 만큼 이거 정말 잘 설명해 줘야지.'라고 그렇게 감정이입하면서 전공서를 읽다 보면요. 나중에 이 이론이 시험 문제에 딱 등장했을 때 '와 나는 이걸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난 이 이론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분해해 왔고 나는 그걸 감정 몰입해서 너무 재밌게 공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공서를 읽으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과목 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어? 이 학자랑 이 학자랑 이렇게 싸워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난 거였구나. 아 이 이론에 반대하면서 이 반대파 이론이 생겼구나. 이 반대파 이론이 현대에는 어떤 학자로 표현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역사와 배경과 맥락과 흐름까지 전부 다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점 더 깊게 가져갈 수 있고요. 나의 지식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나의 강점 과목이 정말 완벽해져서 이 과목에서 상중하 어떤 난이도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점수를 다 얻고 간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전공서를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공서를 읽는 목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나의 약점 과목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쟁 시험처럼 등수를 매기는 시험에서는 약점을 보이지 않고 최대한 방어하는 게 가장 좋은 합격의 전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강점 과목에서 점수를 정말 많이 얻었어도 내 약점 과목에서 몽땅 다 잃어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난이도 상짜리 1점 맞췄든 여기서 난이도 하짜리 1 점, 2 점, 3점 틀려버리면 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고시를 공부하면 내가 보는 전공 과목들 중에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과목들, 내가 학부생일 때도 대학원에서도 계속해서 피하던 과목들이 보일 텐데요. 우리 그 과목 아무리 싫어도 결국 시험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나랑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거리를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리 기출 문제를 풀어도 기출 문제에서 이게 왜 정답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이 이론은 나랑 여전히 사이가 먼 것 같고 더 하기 싫고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최대한 해결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선 약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약점 과목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총 6점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 난이도 하 2점 최대한 맞춰줄 거고요. 난이도 중 2점 여기까지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난이도 상 2점 우리 과감하게 버려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난이도 하, 중도 못 맞추는데 상을 맞추려고 하면 괜히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시간 쓰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배워야 될, 더 보완해야 될 나머지 과목들에서 시간을 뺏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힘들어하는 과목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맞추겠다라고 불가능한 목표 세울 필요 없고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남들 맞추는 만큼만 나도 맞출게라고 보수적인 목표 세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최대한 그 약점을 방어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이 과목이 좀 싫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춰야지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내가 좀 싫어하는 과목, 나에게 약점으로 다가오는 과목의 전공서를 읽는 도구, 그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 두 가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단어 사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어 사전에 하나 더 추가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AI입니다. 우리 아까처럼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는 단어 사전 써가면서 그 한자어 찾아가고 아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이해해 갈 수 있지만요. 우리 약점 과목 같은 경우엔 전공서 펼치는 것만 해도 이미 스트레스고요. 그 안에 써 있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정보서 페이지 사진으로 한 장 찍어서 AI한테 물어보세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나 이 과목 공부하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 나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라고 하면요. 우리 챗GPT 제미나이 정말 능력 좋거든요. 요즘 설명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AI가 해주는 말이 우리가 전공서에서 하는 말, 우리가 실제 시험에 쓸 수 있는 명확한 정밀한 용어는 아니지만요. 내가 적어도 이 약점 과목과 조금은 친해질 수 있는 이 과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발판 정도는 제공을 해 주니까요. 그 발판을 밟고 넘어가면 생각보다 이 과목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합격 수기에서도요. 공부를 하면서 AI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내 이해를 도와줘라고 하면서 AI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걸 특히 혼자 하기 어려운 이런 약점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점 과목의 공부를 돕는 도구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전공서 안에 있는 그림과 굵은 글씨를 이용해라입니다. 우리 약점 과목인 과목 공부하다 보면 글자 너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뭐냐? 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 혹은 이론을 설명할 때 쓰는 굵은 글씨 이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개만 알고 있다고 해도 아까 말했던 6점 중에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난이도 3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요. 우리 전공서 원서에 들어있는 그림 그 자체가 출제되는 거 빈번히 볼 수 있고요. 기출문제들이 정답으로 요구하는 표현 혹은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 표현들 우리 전공서 원서들 보면요. 이미 굵은 글씨로 표현되고 있는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서 읽을 때 내가 이 줄글 하나하나 다 꼭꼭 씹어서 이해 못하겠어. 괜찮습니다. 우리 그림은 내가 이해할 수 있나? 최대한 시간 들여서 노력해 보고요. 굵은 글씨가 표현하는 게 뭐지? 여기 이론에서 굵은 글씨가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한 단어, 두 단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 이 이론과 이 과목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내가 읽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내가 이 과목에서 플러스 1점씩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 과목의 전공서를 읽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인강을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인강에서 선생님이 이 이론을 강조했던 거구나. 그 이론 중에서도 이 표현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기출 문제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표현들,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아, 그렇지. 이 학문에선 이 이론이 중심이었지. 아, 이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게 이 학계의 굉장히 파동이었다고 교과서에 써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이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약점 과목이었던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었던 이 과목과도 점점 더 거리가 좁혀지고 조금은 친근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약점을 극복하고요. 최대한 내 점수를 여기서 지켜내자. 5점 틀릴 거, 3점 틀릴 거, 2점 틀릴 거로 좀 줄여가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가까워지다 보면 이 이론 이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난이도 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나의 약점 과목이 더 이상 약점 과목이 아닌 강점 과목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컷에서 15점, 20점 높았던 사람들 이렇게 약점 과목 없이 모든 과목이 다 강점 과목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 과목들이 강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공서를 읽으면서 모든 이론들의 배경 맥락, 전후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생들이 했던 방법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점 과목을 더 완벽하게 약점 과목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보완하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서를 읽으면서 과목이 10개 있다고 할 때 각 과목에서 플러스 1점씩만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내가 얻을 수 있던 점수에서 플러스 10점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합격이 1점으로 갈리고 있는 이 임용 시험에서 10점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서를 깊게 공부하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이 공부에서 플러스 1점씩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고 끝내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전공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건 고득점을 해낸 합격생들이 하는 방법, 심지어 초수였던 합격생도 해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공서를 읽으면 좋다는 걸 알게 된 선생님께서는 내가 읽어야 되는 전공서 과목이 몇 개지 하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공 인강 선생님이 모아준 교재 보면서 거기에 있는 과목들 보면서 내 과목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목별 전공 시험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리된 내용, 압축된 내용, 요약된 내용 보는 것도 좋지만요. 실제 원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확한 과목의 이름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각 전공별로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채널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다음 영상에서 원본 파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래서 내가 100점 만점짜리 임용 시험에서 나는 몇 점을 맞을 것인가? 내가 90점이 목표라면 그 90점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